바로 이어서 이사의 선임 및 퇴임과 상업 등기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창환 교수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4세션의 발표자 토론자분들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신 박인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호입니다. 네, 토론자이신 손창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창환 교수입니다. 네, 토론자이신 김현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마이크를 발표자이신 박인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자료가 떠 있지.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네요.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또 발표를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마스크도 쓰고 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에 맞춰서 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사의 선임과 등기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받고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 상법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등기 사항에 관해서 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사항을 등기로 하는 것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이 등기 사항이 등기에 관한 효력에 관한 규정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실제 효과가 나타날까, 이러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등기 사항이 정해졌을까,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공시 목적에서 등기 사항을 정한 이후에 거래의 안전이나 또는 이제 거래에서 전제를 삼아야 될 사항들과 관련해서 등기의 효력을 정하다 보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선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민에 우선 앞서서 임원 선임의 경우는 이제 법인에 있어서 기관을 구성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법인의 기관을 구성할 때 우리 이제 상법에서는 일단 각각 주주총회나 이사회, 대표이사 이렇게 권한을 분배해서 특정한 기관에 대해서 이제 권한 분배 원리에 따라서 이제 권한을 분배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정권으로 규정을 두었고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대표이사가 가능한 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임이 되도록 한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의 위임계약
체결이 필요한가 아닌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돼서 이번에 이제 등기와의 관련성을 검토를 하면서 실제로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 권한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의 영향권을 배제하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그렇다면 등기제도가 또 대표이사의 등기 신청권을 매개로 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서 이번 논문의 내용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이제 이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는 그 취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듯이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 조금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임원 선임이나 해임이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그리고 선임이 되었지만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즉 등기는 이제 대표이사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 주주총회의 선임 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등기를 했을 때 실제 주주총회의 선임 권한에 이제 어떤 반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각각 등기의 효력과 관련을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표이사나 지배인 선임 등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거래 전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영향력이 조금 덜한 부분이죠. 회사 내부에서 기관을 단순히 선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등기의 효력과의 관련성을 비춰보면 굳이 등기 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에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과연 우리가 등기 사항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기의 효력과 관련지어서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우리가 등기 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단순히 공시의 목적이라면 우리 회사법상 공시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등기의 방식으로 하려면 상업 등기가 가지는 이제 고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공시를 하는 게 좋고, 굳이 상업 등기의 방식이 아니라면 등기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 이제 생각이 미쳐서 관련되는 문제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상업 등기의 효력이나 등기 사항에 대한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 스님들께서는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만 이제 개략적으로 발표문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 공시와 이제 상업 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업 등기는 공시 방법으로서 이제 가장 엄격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총칙 상행위에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7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시할 필요가 있는, 즉 등기를 했을 때 거래의 전제로 삼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관점에서 이제 등기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37조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은 기업이 거래상에 있어서 전제로 삼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등기를 촉진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반대로 이제 39조 같은 경우는 등기가 잘못됐을 때 거래의 상대방이 그 전제로 이제 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보다는 거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강한 내용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가 적용되는 사항들이라면은 적어도 기업에게 있어서 거래 전제로 삼아야 될 필요한 사항들, 또 반대로 39조가 적용될 사항이라면
적어도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어떤 고려의 요소로 삼는 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등기 사항이었으면 가장 적합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적 등기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 등기 사항은 단순한 공시 목적, 즉 기업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 기업은 이 정도의 기업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이제 사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 기재 사항이면은 그런 특별한 이제 제한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필요적 등기 사항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 선임하고 퇴임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선임행위 자체를 어떤 위임계약, 뭐 수권을 포함한 위임계약 이런 형태로 학계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에 관해서 대표이사의 관여를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 대표이사의 관여를 배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임계약 체결에 있어서 청약을 대표이사가 별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어떤 위임계약의 청약의 의사로 봐서 바로 승낙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주총회 자체가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상법상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임 결의 이외에 다른 일체 행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즉 주주총회 기관 구성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별도의 위임 계약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에 관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주주총회가 기관을 구성해야 되고 선임 권한의 관점에서 어떤 근거를 삼는 것은 당연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더해서 일단 기관 구성 그리고 선임이라는 법률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 체계 전반에서 우리가 선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성질이 뭔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법률 용어의 해석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근거로 삼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의 규정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조문의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법에서 위임 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임 계약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전제로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의 규정도 보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 같은 경우에 선임하고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죠. 부재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용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연히 위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능력,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법정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위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게 또 상식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위임 계약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선임하는 자들에 대한 권한 규정은 본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법에 의해서 권한을 전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 이사의 권한도 마찬가지죠.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면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회사의 권리 능력만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법에 의해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회사가 대표를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법인 이론인데 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법에 의해서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라고 돼 있고 역시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임하게 되면 그 자체로 권한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취지로 보게 되면 선임 행위 자체가 위임 계약의 체결을 전제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주주총회의 선임 권한이 이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퇴임 역시도 선임에 의해서 이사의 지위나 이런 뭐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제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당연히 사전 동의를 전제로 이제 그 임원 선임 결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동의를 전제로 하는 단독적인 지위 부여 행위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해임 결의도 역시 일방적으로 지위를 이제 박탈하는 행위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그러한 취지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기는 사실은 창설적인 효력이 없는, 다만 사후적으로 공시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의 경우는 설권적, 해임의 경우는 면책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등기가 실체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라는 점을 이제 살펴봤는데, 실제 선임과 해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37조를 적용하게 되면 이사다라는 사실을 거래의 전제로 이제 삼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됐던 게, 대표이사나 지배인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거래 권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7조가 이제 직접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대외적 거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실제로는 조금 찾는 게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다소 불명한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 이사의 자기 거래 같은 경우에 거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효 무효가 이제 문제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기가 되지 않으면 거래의 3자는 이사의 자기 거래라는 걸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관점에서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자기 거래다라고 해서 이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되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이사가 인 줄 전혀 몰랐으니까 이사의 자기 거래 더 이상 나에게 주장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경영권 분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사의 결의가 선결적인 행위가 돼서 후속적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때도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는 이사 선임 여부, 등기 여부와 관련해서 이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사인데 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사의 결의가 결국 무효이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분쟁을 유발할 여지는 다소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도 저도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고민을 사실은 해봤고, 정확히 그러한 경우에 무효 주장이 가능할 것인지, 거래 전제로 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해임 같은 경우는 해임이 되면 당연히 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외적 책임을 면해야 되겠죠. 사임의 경우도. 그러나 등기가 남아있게 된다면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여전히 책임의 소재가 남게 될 여지가 선임 등기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대외적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의 주체가 전부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래의 제3자는 이사가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임되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회사에 대한 이사들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는 제3자 입장에서는 너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이사에 대해서 해임 등기를 대표이사가 이제 고의로 하지 않게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은 사실 없고, 조금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연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반대로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뭐 심각한 수준에서 제가 그 사례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아주 단순한 고민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등기가 이사의 실체적인 지위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이제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적 등기 사항 같은 경우에 더구나 실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등기가 실질 관계와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임과 해임의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판례는 이제 상업등기법의 규정상 회사의 등기는 대표이사가 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대표이사만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임된 또는 해임된 이사에 대해서 등기를 대표이사가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뭔가 법적인 절차를 마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해관계라는 어떤 관계를 도입을 해서 이해관계자인 이사나 이해관계자인 감사가 대표이사에게 등기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을 뒤집어 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권리는 없다라는 걸 전제로 등기 청구권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리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개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등기를 청구했지만 대표이사가 여전히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인 등기 신청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뭐 상업등기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회사에 관한 등기는 대표이사가 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적인 상인에 관한 등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사에 관한 등기를 의무적인 측면, 즉 필요적 등기 사항에 대한 의무자의 관점은 당연히 회사인 대표이사가 해야 되지만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다른 측면에서 신청권을 인정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입법론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입법이 되기 이전에 혹시라도 이게 해석상 가능할까라고 해서 이제 해석론을 사족처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사와 임원과의 과거의 견해처럼 위임계약이다라고 보면 당연히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권이 회사의 등기 이외에 당사자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권한을 부여한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선임 행위다라고 보더라도 이사는 그 선임 행위에 의해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게 되니까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에 기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적어도 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측면에서 해석을 통해서 직접 등기 신청권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한번 해본다는 관점에서 이 등기 신청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임 이사의 문제가 있는데 이사가 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해임을 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사임을 하거나 기간 만료로 퇴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도 지위는 소멸했지만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지위 자체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제 논의가 있게 되고 또 등기와 관련해서도 퇴임 등기를 후속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퇴임 등기를 할 때는 퇴임일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본래 임기가 만료된 때를 퇴임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견해가 또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등기시를 퇴임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사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실질과 맞지 않는다는 이제 문제들도 있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과연 회사 제도를 즉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지위를 부여하게 했다라고 해서
과연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제도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안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사적 자치 영역은 존중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 법이 일시이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이사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제적으로 퇴임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발표문에 있고 충분히 기존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또 그 등기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또 강의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접했는데 또 이걸 좀 색다른 시각에서 근본적인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발표문을 작성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창원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소개받은 손창환입니다. 일단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상법을 이제 강의하거나 그때 늘 이제 그 가르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발표자님의 그 학문적인 치밀성에 참 그 존경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 익숙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저 학자로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보고서 몇 가지 우리 그 발표자님께 좀 궁금한 사항이 생겨갔고요.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발표자님의 또 의견을 또 이렇게 구하는 그런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그 토론에서 그 발표에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존에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는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를 위임계약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발표자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단독적인 결의라는 그 선임 결의라는 그리고 해임 결의라는 단독적인 법률 행위를 통하여 관계가 형성된다. 그 조건 동의를 조건으로 한 그렇게 이제 보고 계셔갖고요. 일단 그 관계의 본질은 제가 그냥 선회하기에는 법정 관계로 이해를 하시고 계신 듯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그 정의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사의 선임과 그 해임과 사임과 관련해서 일단 계약 관계가 아닌 그 법정 관계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서 이제 해임은 그 계약 위임 계약의 해지, 사임도 똑같이 이제 그 이사에 의한 위임 계약의 해지로 이제 이해를 하고서 이제 보통 논의를 전개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사회 지위의 포기라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그 법률 행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계약으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라는 점. 예컨대 우리가 그 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전제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를 하고서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련된 내용도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주 22번과 관련돼서 그 회사의 내부적 행위와 관련하여 37조의 적용 여부, 37조와 39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 거래 행위는 일단은 이사의 이 선임과 해임이라는 것이 등기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이사 그러니까 등기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됐지만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로서의 그 행위니까 등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 내부적 행위에 관해서는 그 유효성을 전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엔 등기와 관련된 것은 대외적 거래 행위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37조, 39조의 적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그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자에게 등기 청구권 인정하는 실정법적 근거가 조금 이제 없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나머지 이제 그 부분에서 등기 신청권 자체는 입법론적으로는 변론을 하더라도 해석론으로는 약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위 청구 제도를 좀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제 저 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업등기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채권자 대위 법률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는 상법 제40조에 그 등기한 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규정을 한 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갔고 만약에 그렇다게 되면은 이렇게 지체 없이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태하고 있을 때는 이해관계자가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한번 신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임이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지극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이제 강제하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이제 퇴임이사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그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나 대신 다른 일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굳이 그 일시이사 선임을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제 발표문을 읽고서 들었던 궁금한 점과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이제 5가지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과 궁금하신 내용을 발표자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미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선 교수님께서 다 토론해 주셔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업등기 39조와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가르칠 때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 주주총회에서 이사 뽑고 저 대표이사 선임해가지고 그 대표이사가 다 회사 운영해 왔는데 그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가 되거나 부존재 확인 판결이 나서 이제 무효가 되면은 소급해서 이사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거래한 건 다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저 39조 부실등기 책임이나 아니면은 뭐 표현대표이사로 뭐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표문 111페이지에서도 저 대법원 2004년 2월 27일 선고 판결에서 이런 경우에도 회사의 규칙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39조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0-70018 판결이나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09 다 71312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하자가 커서 부존재 확인 판결 나온 사안들인데 저 외형상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뭐 적법한 대표이사나 이사나 주주들의 관여가 배제된 채 저
엉뚱한 사람을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가 맞췄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 신청권자인 회사가 저 선임 등기를 하는데 관여한 걸로 볼 수 없고 회사의 고의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 39조에 의한 부실 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들이 국회 몇 개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저 법원에서 그냥 취소 사유 정도면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지만 저 부존재 사유 정도면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대법원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회사 입장에선 그런데 저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등기부 등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저 적법한 대표이사인지 아니면은 저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로 뽑힌 사람인지 그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부존재 사유인지 뭐 그런 걸 전혀 거래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9조의 적용을 회사의 귀책 사유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등기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쪽에 대해서 혹시 귀책 사유 요건을 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안 되면 이제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쪽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박인호 교수님께서 그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 이런 쪽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했는데 아니면 해임했는데 대표이사가 등기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주주총회의 권한을 저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등기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 회사 명의로 등기 신청서가 들어올 때 적법한 회사의 대표기관이 그 등기 신청을 했다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쉽게 등기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다면 또 뭐 아쉬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저 등기 신청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합리적인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등기 공무원이 등기 신청자의 권한을 쉽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꼭 저 뭐 이사가 저 회사를 상대로 뭐 등기해 달라라고 소송을 다 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지 않고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표자께서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로 뭐 꼭 주주 아니더라도 뭐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 저 등기를 위임한다라는 것만 저 주주총회에서 나오더라도 그 주주총회 결의 공증해서 가져가면은 저 등기공무원이 진위를 확인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행법 해석으로 되는지가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제 회사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대표자가 반드시 대표이사만인가라는 건데요. 우리 법에서도 대표이사의 대표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사하고 뭐 이사 사이에 소송을 할 때는 뭐 감사가 대표하고 이런 것처럼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저 회사의 주주총회가 그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권한으로 저 뭐 법무사나 뭐 주주나 뭐 변호사에게 등기할 것을 위임했다면은 뭐 그 권한을 보고 할 수 있지 않으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본 것처럼 이사 선임 결의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나 부존재 확인 판결로 무효가 되면은 그 사람들 등기한 거 다 이제 지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대표이사한테 이제 쭉 올라가서 그 권한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이러한 소송을 할 수 있게 원고 적격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원고가 판결문 들고 가서 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좀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해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 주제는 제가 저도 가기를 하면서 항상 좀 궁금해했고 그 다음에 그 39조 적용에 있어서 정말 회사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김현미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 채팅창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예, 아직은 특별한 질문은 없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손창한 교수님, 김현미 교수님 토론해 주신 내용으로 발표자신 박 교수님께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문 또 받아들고 내용 살펴보니까 사실은 제가 더 고민하고 발표문에 충분히 다 반영해서 담았어야 될 내용들인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 고민해 주시고 의견으로 또 제시해 주셔서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질문 내용들이 저 역시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같이 느꼈던 것들인데 이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표문을 읽고 이런 부분을 콕콕 집어서 이렇게 해주신 걸 보고 사실은 제가 놀랬고 논문을 쓰면서도 이 부분 질문하면 답하기 곤란할 텐데라고 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집어주셔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손창환 교수님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할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의견이시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계약의 성질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저도 뭐 법에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성질 여하를 떠나서 결과치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임에 관한 법리가 다 적용이 돼야 되고 해임의 경우에도 역시 위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규율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법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다만 이론을 그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법리에 있어서 기관의 구성의 원리 그리고 자연인과 법인 이론을 저희가 일단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선임행위라는 것은 보다 어떤 법인 이론에 충실한 이론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사유하는 게 법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법의 제도의 본질에 조금 더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뭐 대표의 관여를 조금 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주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자유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대외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사는 내부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고 원칙상 내부적인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서 또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또 후속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걸 문제 삼아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수준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등기 이 신청권의 문제는 당연히 입법론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발표문에서도 입법론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현재 입법이 되기 전에 가능한 방법이 없나를 이제 한번 고민해봤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반대의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민 교수님 이렇게 비교 판례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이 귀책 사유 요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39조의 귀책 사유를 넣었던 입법자의 의도는 그냥 이해관계를 균형점을 찾기 위한 도구로 귀책 사유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뭔가 등기가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는 원천적인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결과 책임을 묻게 되면 또 이제 의도치 않은 누군가에 의한 무단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회사의 이익이 이제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해의 균형 관점에서 선의의 3자 그리고 회사의 귀책 사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둔 규정 같아서 일단은 귀책 사유 요건은 그 제도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면 이제 귀책 사유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선의자 보호 관점에서 좀 넓게 해석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무효
불법나 부존재 확인 판결이 났을 때 원고에게 등기 신청 인정하는 부분은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별 2개 쳐놓고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절차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문을 가지고 촉탁을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주총회 의사록은 이제 거의 대부분 실무적으로 공증을 받는 형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첨부 서류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뭐 대리를 선임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김현민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여러모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4주제는 제가 그 의결권 자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각 회사들의 이사 선임 현황,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사업 보고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장 회사의 경우랑 또 비상장 회사의 경우도 그 사업 보고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럴 때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박 교수님의 발표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개선점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사협회가 저희와 함께 공동학술대회 주최를 해주셨는데 법무사 여러분들도 실무를 하시면서 이 이사 선임, 퇴임 등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의 이 발표가 굉장히 실무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님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저희가 준비한 4개의 공동학술대회 세션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업법학회 회장님이신 안성포 회장님을 모시고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여기 사회자석으로 나와서 우리 학술대를 실시간 중계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홍보가 좀 덜 되었든지 계속해서 실시간 접속자 수를 볼 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인 그 홍보와 그 회원분들의 그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온라인 학술대회를 좀 한번 자리 잡아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업법학회의 그 학술지인 기업법 연구가 이번에 연구재단에서 학술 등재지 유지 판정을 받았고, 그 세부적인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저희가 한 94점으로 그 등재 유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4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는 상당히 그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이 자리에 우리 기업법연구 그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선문대학교의 그 고재종 교수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그 학술지 등재 그 평가를 그 주도하시고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 주셔서 회원들을 대표해서 고재종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1년도 2월달에 이제 동계 학술대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2월 19일 금요일 날 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님들의 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2월달에 열리는 동계 학술 대회에서는 차기 회장이신 지금 현 수석 부회장이신 정준우 교수님께서 제 후임으로 그 기업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그 다음 차차기를 맡으실 수석 부회장님을 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계 학술 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2020년 추계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한국기업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가 그리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학회원 분들과 법무사협회 회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